글로벌 경제에서 지금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7% 정도 돼요. 100이라면. 그리고 미국이 현재 한 24%. 근데 이제 그 24%까지 중국이 생각보다 격차가 별로 안 나네요. 이게 GDP 기준인가요? 네, 맞습니다. GDP 총량으로 보면은 그리고 2028년에 이제 중국이 1위가 되죠. 비중으로 치면. 그게 뭐 어떤 혁신성과 기술과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근데 경제는 18% 정도 중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 주식의 시가총액의 글로벌 비중은 여전히 9%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너무 위대한 국가라 40%를 차지하고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 중국을 오래 살았지만 뭐 혁신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미국을 아직 따라잡기는 어렵지만 그 막강한 내수가 있고 이런데 경제 글로벌 비중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최소한 앞으로 5년, 10년은 이 경제 비중인 18%만큼 현재 9%인 시가총액이 2배는 커질 가능성은 높다. 그럴 것 생각을 같아요. 합니다. 네, 그거는 분명히 갈 텐데 물론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커지는 부분은 만족 못 하실 거고 그 안에서도 당연히 성장 기업을 찾으실 텐데 너무 성장 기업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 표본이 작은 미국의 ADR 그 알리바바 같은 250개 종목에서만 고르신다든지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넓은 시장을 보면서 4,000개 종목에서 검증된 이런 200~300개 종목들을 잘 골라보면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예전에 차이나 하오란이나 차이나 그레이트, 뭐 중국 원양자원 이런 것들이 한번 싹 상장 폐지 한번 되면서 예, 저희도 고생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이미지가 한번 좀 안 좋았었는데 거기에 또 루이신 커피랑 그 이항인가요? 그렇죠. 이항 드럼. 그런 것들도 이슈가 터지면서 신뢰도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전혀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 중국이 좀 검증이 안 된 부분이나 일부 국영이나 민영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게 좀 부실하지 않냐는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뭐 크게 뭐 어떤 핑계 될 건 없는데 4,000개 중에 분명히 한 200~300개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지수 중에 CSI 300도 있고 저희 코스피 100, 200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민영이든 국영이든 검증이 좀 돼 있고 5년 동안 걔네들 펀드에서 계속 검증하면서 가져간 주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가급적 추천을 드리고 있죠. 중국 내에서도 검증이 된 기업들. 그렇죠. 중국 경제에 대한 우리나라 의존도는 뭐 여전히 뭐 미국보다 높다고 저는 느낌을 받지만 중요한 거는 주식이나 금융자산 관점으로 보면 미국 대비 현격히 좀 비중이 낮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더 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해외 투자를 저희가 한다고 가정했을 때 좀 너무 90% 가까이 정도가 지금 미국 주식에 좀 너무 의존이 돼 있고 사실은 미국장이 뭐 장기적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10년 동안 워낙 좋았기 때문에 또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추세가 조금 꺾이거나 혹은 박스로 갈 수 있고 나머지 다른 신흥국이나 이런 쪽에서도 좀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중국이 제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14개 국가 대상으로 해서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그 글로벌 선도하는 국가를 어디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14개 국가 중에서 이제 퓨 리서치라는 이제 미국 기관인데 14개 국가 사람들은 일단 중국이라고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뜨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3개 나라가 미국을 짚었는데 3개 나라가 한국, 그리고 미국 본인, 그리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미국하고 일본이 미국이라고 한 것보다 오히려 비중이 한국이 압도적으로 미국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에 대한 어떤 좀 고평가?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 물론 주식도 좋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중국은 정서상 조금 더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고 미국은 재밌네. 보는 상황보다 좀 더 인식 자체가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중국에 대한 정서 자체가 좋지 않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그 부분도 존중을 하지만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 특히 해외 주식을 고려하시는 분 입장에서 너무 그 저희가 투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이라는 게 정확해서 외국에도 지금 중국에 가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투자를 하는 관점이라면 조금 정서를 좀 배제하고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좀 더 미국에 대한 쏠림이 좀 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그 자본주의적인 사회주의 상태가 지금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중국 특색 자본주의인 것 같아요. 시장을 아예 무시하지는 않아요. 이제 다만 시장에 대한 통제 방식이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또 저희가 7, 80년대 여러 가지 이런 독재 정부나 여러 가지 좀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더 반감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정부의 입김을 좀 덜 받는 사업이나 정책을 좀 이렇게 4년, 5년짜리로 이렇게 크게 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엔투그룹 얘기를 제가 중국 쪽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면 네네. 당연히 마윈이 찍혀서 여러 가지 사업이 접히고 IPO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거 아는데 제가 국내에서 이제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은 네. 제가 좀 원래도 걱정을 좀 했던 게 네. 엔투그룹에 상장하는 규모만 국내는 보도를 해요. IPO 한다, 뭐 완전히 엄청난 규모의 IPO가 한다. 네네. 그러다 갑자기 이제 마윈이 뭐 사라졌네, 뭐네 이러면서 이제 보도가 되는데 사실 그 전에 중국 정부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엔투그룹이 돈 버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대부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업. 예, 그러니까 온라인 신용대출.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엄청나게 했었고 상장하면서 중국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온라인 쪽 대출, 그러니까 핀테크 쪽을 규제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는 사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보도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중국이 물론 갑작스럽게 뭔가 계기가 돼서 뭔가 이제 제재를 한 걸로 보실 수는 있는데 핀테크 규제는 준비를 했었고 실제로 저는 상장을 하는 게 좀 위험했다고 봤던 게 네. 제재를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상장됐을 시 네. 상당 부분의 그 수익을 지금 신용대출, 그러니까 은행 연계, 그러니까 우리 치면 카카오 뭐 카카오페이가 은행하고 이제 해가지고 수수료 받는 형태의 연계 대출 같은 사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혁신성보다는 오히려 리스크를 굉장히 키우긴 했어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도저히 냅둘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마윈의 발언이 제재를 땡긴 요인도 됐지만 사실 그 전부터 준비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하루아침에 이제 그 아예 불시에 얘기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나름대로 선전 효과를 일으키고 네. 이제 오픈북처럼 뭔가 제시하는 건 항상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쪽을 먼저 체크해 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아하. 이제 좀 장기 그림을 좀 보면 네. 그걸 크게 어긋나는 행동들을 정부가 하진 않는다는 얘기는 좀 드립니다. 아, 그죠. 근데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미국에서는 뭐 내년에 금리 올린다 그랬다가 내리고 내린다 그랬다가 올리고 그렇죠. 또 거기는 또 시장에 대해서 딱 쥐고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 중국 당 건데 여기에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려면 도대체 어떤 기업을 고르는 게 좋을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돈을. 네. 네. 일단은 저는 신흥국에서 한 50%는 중국 주식을 이제 투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 전체 주식 중에 네. 외국인들이 이제 저희가 뭐 MSCI 지수도 있을 거고 여러 지수들이 중국 종목을 담는 수준은 거의 50%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중국을 자꾸 강조를 드리냐면 국내 기업에 좀 해칭하는 차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를 쫓아오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중국이. 네. 그렇지만 어찌됐건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 LG화학이나 이쪽 저희 국내 업체를 위협하는 건 CATL이라고 얘기하는 중국 업체인데 CATL. ATL. 네, 2차 전지 중에 지금 글로벌 1위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업체들이 막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언제 이게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국내를 혹시 투자하시더라도 이제 그쪽을 좀 연구를 좀 해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이쪽이 좀 더 위협받을 것 같으면 네. 해칭 차원에서 중국에 지분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실물의 영대가 되는 분들이라면 중국에 또 해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연세도 중국에 이제 더 잡혔고 화장품 업체도 있고 이제 계속 주가가 안 가는데 국내 업체가 네.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은 중국으로 간다면 그런 거에 좀 동조해서 걔네들이 사는 종목들을 따라가면 산업단에서는 중국에 잡히고 있지만 네. 우리가 중국에서 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잡고 있는 종목들을 네. 투자할 수 있는 주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좀 해칭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중국에 이제 그럼 어떤 종목을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네. 일단 장기적으로는 중국 지수형 투자보다는 이제 뭐 10개, 15개 종목을 압축해서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괜히 또 한두 개 투자했다 루이신 커피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건 제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10개, 15개의 중국 펀드들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좀 계속 쳐다보면서 네. 저희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가장 큰 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은퇴 인구와 네. 고령화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그건 아시는 뭐 그런 소비재나 제약이나 말씀하신 화장품 이런 소비재 쪽도 당연히 이제 투자하는 거고 제가 앞으로 한 3년 정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중국 제조기업들 중에서 1등 기업들을 좀 주목하시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중국 제조기업 중에 네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신재생 쪽이나 2차 전지 쪽이나
이제 전기차 이런 것도 물론 있을 거고요. 근데 전기차는 지금 이제 침투율이 올라가는 시장이니까 이제 뭐 일종의 군웅하고 전국 시대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1등을 찾긴 좀 어렵고 이미 제조기업들 중에 보시면 화학도 있고 기계도 있고 중국의 이런 그 어떤 그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테크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1등 얘기를 드리냐면 중국이 지난 5년 동안 1등 기업들 주가가 압도적으로 좋았던 이유가 단지 이게 뭐 기관 장세가 최근에 되고 그래서가 아니라 산업 집중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시장이 엄청나게 뭐 좀 난립된 구조였다면 지금은 이제 다 죽어서 상위 기업들이 강자 독식을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1등 기업에 지금 시장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조 기업들이 앞으로 한 3년 보면 신규 투자를 엄청나게 지금 하는 사이클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라는 쪽에서 중국의 이런 화학이나 철강이나 기계,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드리면 중국은 내수지 왜 굳이 제조업 투자를 하느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반도체 빼고는 중국이 거의 다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핸드폰 부품이든 장비든 또 미국이 견제를 하게 되면 뭐든지 살아야 되니까 몸부림을 칠 거니까 소재, 장비, 부품 이런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초기에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기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 2년 동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난 한 7, 8년 동안 투자를 많이 축소했었거든요. 중국 제조업.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었다 보니까 많이 줄이다가 결국에 생존 기업들이 이제 투자에 나서려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길게 봤을 때 중국에서 크게 본다 보면 지금 이제 한 6, 7년을 줄였던 중국 제조 기업들이 신규 투자에 나서려고 하는 징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일본에서 최근에 장비 수입이나 이런 이제 신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징조들이 수입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제조 기업들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화학 같은 경우는 만화화학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만화화학. 네. 그리고 뭐 이 기업은 사실 최근에 주가 좀 올랐다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만화화학이라는 이제 화학의 1등 기업, 그리고 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 두산인프라코를 눌렀던 싸니중공업, 3일중공업이죠. 3일중공업. 네, 싸니라고 하죠. 뭐 이런 기업들도 뭐 당연히 이제 앞으로 투자하게 되면 이제 기계 장비 쪽에서 이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또 하나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중국의 2차 전지 중에서 이미 시장을 잡고 있는 CATL 같은 기업들도 직접 투자는 지금 어렵지만 ETF 이런 걸로 묶어서 투자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지만 긴 그림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거기서 검증이 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면서 보면 되고요. 또 반도체 장비 중에서 뭐 북방화창이라든지 이런 장비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이 견제를 계속적으로 할 거니까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찾기보다는 뭔가 신규 투자를 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북방화창 같은 기업들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전인대를 얼마 전에 했는데 10년 동안 칼 하나를 갈겠다. 뭐 10년 마일검 뭐 이래가지고 그 단어를 좀 썼는데 그 갈겠다는 검이 결국에는 그 반도체나 이런 쪽의 기술 혁신 쪽이거든요. 테크 같은 산업들이죠. 기술의 검을 갈겠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물건을 아무리 많이 팔고 지금 수출을 잘해도 반도체가 차단당하거나 뭐 에너지가 차단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위협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목조르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위협적이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보고 가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수부양만 몇 년째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번 회의에서는 제조업을 좀 키우겠다. 그러니까 제조업 얘기가 되게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게 5년 전, 7년 전에 중국 관심 있는 분들 당연히 아시는데 제조업 2025라든지 뭐 1대1로라든지 이런 장기 정책들이 사실상 좀 실패했어요. 뭐 키우는 반도체 업체들도 어렵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나와서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 보조금이나 이런 그 어떤 그 캠페인식으로 세게 얘기는 안 하고 은근슬쩍 제조업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R&D 투자도 매년 7%씩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중국 하면 내수 소비재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조업에 대해서 상당한 좀 장기전을 준비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거 약간 그때랑 비슷하네요. 우리
우리나라가 했던 그때 뭐 일본이랑 이거 할 때 소부장 네, 그렇죠. 약간 네.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든 정치적으로 차단이 됐을 때 네. 저희도 상당히 좀 대응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도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위협이었던 거죠. 뭐 기술 안보죠, 기술 안보. 그래서 이게 한 번 차단 당하면 상당히 위협적이겠구나. 물건 생산도 못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걔네들이 투자를 할 때 앞서 나가는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업들을 적절하게 투자하다. 그래서 절반은 당연히 뭐 고령화나 내수 관련된 거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내수 기업이 거기서 1등하는 애들은 최고인 거고요. 네. 나머지 절반은 굳이 종목을 좀 고르신다면 네. 제조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통 산업으로 보여도 실제로는 검증된 1등 기업들도 상당히 기회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주식 관련해 라이브 하거든요. 네. 거기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왔던 게 있거든요. 그 경쟁사의 주식을 사놔라. 회사 생활하면서. 네네네. 중국 때문에 중국 업체 쫓아오는 것 때문에 지금 회의에서 쪼임을 받고 있다면 그 회사 주식을 사놓는 게 그거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저도 그 네. 라이브 가끔 보는데 그때 네. 퍼블릭 그쪽 대표님 나오시고 그런데 네. 제가 보니까 이게 그 중국을 저희가 직접 진출하는 방법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쉽지 네. 않아요. 그래서 네. 중국은 금융으로 이제 승부해야 되고 그들의 주주가 돼야 되는 전략이 네. 가장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자기 기업이 그것 때문에 힘들면 말씀하신 네. 대로 중국에 지분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왜냐면 그 업계에서는 중국이 위협적인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좀 그거를 등한시하려는 경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투자로 저희가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분명히 중국이 제일 잘하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제일 잘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 부분에 투자하려면 중국을 투자하는 게 맞는데 그냥 우리가 감정적인 것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느 나라건 제일 잘하는 부분이 있죠. 네. 우리나라도 제일 잘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한 투자는 뭐 중국이 아니라 뭐 다른 뭐 상국 하국이라도 나라 이름과 관계없이 그렇죠. 그냥 그 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 있으면 그 나라 거를 사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감정 때문에 돈을 까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돈에는 별로 감정이 없잖아요. 없죠. 네. 작년만 봐도 중국 주식 채권이 네. 외국인들이 거의 매달 300~400억씩 달러씩 샀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통계로 보면 네. 네, 그 해외 통계입니다. 보시면 중국 채권을 2천억 달러 넘게 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기업 부채, 네. 디폴트, 외환 보유액 이런 얘기들에 좀 자극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네. 그건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좀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 해드리는 게 중요한 거고 중국으로 지금 들어가는 돈은 네. 감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금리차도 보고 들어가고 네. 중국의 화장품 면세 업체도 사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좀 개방을 늦게 한 게 최근에 운이 된 거죠. 네. 코로나가 또 정말 열받지만 네. 어쨌든 코로나도 좋은 계기가 돼서 제조기업들이 지금 다시 체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미국 사람들도 중국 주식 많이 사겠네요. 많이 사죠.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네. 사실 그거는 뭐 투자하고 그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미국계 애들이 돈이 포지션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정작 미국 사람들 많이 투자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 주식만 하고. 네, 아까 제가 설문조사 말씀드린 대로 네. 미국 본인들보다도 우리나라가 미국이 압도적으로 선도하는 국가라고 네. 저희가 만약에 올해만 딱 투자하고 싶다라고 가정하면은 네. 저는 지금 많이 빠진 그 홍콩의 이제 항생테크 지수라는 게 있어요. 항생테크 지수. 네, 항생테크 지수라고 요새 조금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소비재나 인터넷 기업들 이런 쪽 기업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항생테크 지수를 한 절반 정도 하고 본토가 이거는 뭐 ETF 같은 건가요? 네, ETF도 있고 펀드도 있고 네. ETF로 주로 많이 하십니다. 항생테크 지수. 네, 지수.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올해는 지수를 좀 투자하셔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종목을 압축하는 게 맞고요. 올해는 좀 많이 빠진 걸 좀 본다면 네. 이제 항생테크 지수 절반, 그리고 이제 본토의 CSI 300이나 네. 무난한 그냥 대형 지수, 이런 항생 지수나 CSI 300 지수를 네. 좀 담으셔도 되고, 네. 종목이나 업종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의 증권이나 보험이나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제조 기업들이
좀 묶여 있는 제조. 네, 제조 기업들. 근데 그 종목을 하나하나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네. 그냥 아까 말씀드린 CSI 300 지수를 네. 좀 담으셔도 괜찮습니다. 1년을 본다면 그렇고요. 네. 근데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 또 소비재 기업들, 또 테크 기업들이 지금 뭐 대부분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네. 연초에 한번 쭉 올라왔다가 3월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하반기에 먹겠다라기보다 내년에 이제 좀 큰 그림에서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그러면 조금씩 담아가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펀드들은 요새 뭐 그 신재생 쪽 그 펀드나 소비재 이런 그 테마 펀드는 중국 관련해서 많기 때문에 네. 투자를 또 천천히 고려하셔도 괜찮을 것 아, 같습니다. 국내에서 네.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펀드들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중국 증권보험, 네, 제조, 네, 제조 기업들. 이런 섹터에 한번 투자하는 것도 처음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분들에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기업에 대한 개별 리스크를 높게 평가한다면 섹터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뭐 그렇습니다. 그런 전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네. 아무래도 지금 미국 관련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정 받을 때 좀 조금 네. 신중하게 이제 좀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 글로벌 전략 팀장 김경환 팀장님 모시고요. 중국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